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차동숙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인생에 암이 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제 인생에 암이 찾아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짐에서 매일 헬스장을 가서 규칙적인 운동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여름이면 아이들과 캠핑에 카약에, 겨울이면 스노우보드를 타러 다녔고요. 좀 강도 있는 운동들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건강하다고 자부했어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매 끼니 모든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먹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맞벌이 부부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하긴 했지만 5회 이상 집밥을 해 먹었어요. 저희 남편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집밥을 해 먹을 때는 소스까지도 직접 만들어 먹을 정도로 잘 차려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어느 날 왼쪽 가슴에 멍우리가 잡혀집니다. 저는 이 당시에 저희 둘째 아이가 8개월 정도 가량 됐을 때였거든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고 단유를 하고 있던 시점이어가지고 전몽침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단유 마사지를 받으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위의 친구들이 이거 그런 정도 아닌 것 같다고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맞아요.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도 3중 음성은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3기 말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색을 막 해봤는데 몇 가지 요인들이 나오더라고요. 딱히 요인이 있지는 않대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나오는데 가족력? 저는 친가 쪽, 외가 쪽으로 그 누구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안 계세요. 제가 저희 집안의 암 1호예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저 아이 2명이나 있고요. 수유를 하지 않았다? 전몽침 때문에 병원에 가려고 했다고 했죠. 스트레스는 사실 육아를 하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정도는 누구나 받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튼 유방암이 걸렸고 이제 병원 치료를 당연히 받아야 됐겠죠. 현대의학을 전적으로 믿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않았어요. 1년 반 정도 2번의 수술, 항암, 방사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예방약으로 먹는 항암약까지 1년 반의 모든 표준 치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모든 치료가 끝났는데 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삼시세끼 밥 잘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의아했어요. 저 그래도 나름대로 집밥으로 잘 챙겨 먹었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암이 걸렸고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났는데 또 밥을 잘 먹으라니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날 제 앞에 다른 환자분이 간호사 선생님하고 이제 다음 일정을 잡는데 얘기를 듣는데 다음 몇 월 며칠 날 오시면 잘 관리해서 오시면 관해 받으실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례가 왔고 간호사 선생님 혹시 관해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관리해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병원에서는 나의 수치를 관리하는 거지 나의 진정한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내 몸을 챙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건강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암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했거든요. 이 조직 검사를 했다는 건 결국 세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잖아요. 결국 세포가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삼시세끼 잘 먹으라는 그 잘의 의미는 세포에 양질의 세포밥을 넣어주라는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잘 먹었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되게 잘 차려 먹었다고. 결국 내가 먹는 음식물에 모든 영양소가 있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이제 영상을 보게 되는데 SBS에서 나왔던 영상이었는데 토양에 미네랄이 너무나 부족하대요.
그런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찾아 먹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시중에 너무나 많은 영양제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양제를 골라 먹지라는 고민을 하는 시점에 지인으로부터 유산화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한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유산화. 회사 이름이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뭐지? 라는 생각을 했고, 이 회사를 면역학, 미생물을 연구하신 박사님이, 과학자님이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책도 쓰셨대요. 그래서 그 책을 또 읽어보았어요. 읽어보았는데 진정한 건강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놓으신 거예요.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체가 최적의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건강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아픈 몸이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을 수 없었어요, 제 몸에.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건강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 만든 영양제라면 내가 믿고 한번 먹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양제를 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 그 세포 관리하기 전에 제 모습 어땠는지 너무들 궁금하시죠? 놀라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저 이거 2019년 가을이고요. 딱 봐도 건강하지 않죠? 굉장히 퉁퉁 부어 있었고, 지금 얼굴만 사진으로 나와 있었는데 밑에 사진이 없잖아요. 지금 이 암이 걸리기 전에 한 57, 8kg 정도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68kg, 9kg까지 쪘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힘들게 모든 치료를 끝났으니까 체질은 완전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침대와 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비염도 굉장히 심했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거를 해가지고 저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편두통.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응급실을 실려갈 정도로 편두통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있어서 저 빵순이는 아닌데 면순이거든요. 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면을 먹으면 여지없이 더부룩하고 꺽꺽거리고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비듬. 사실 항암을 하면서 머리가 싹 빠지거든요. 머리가 싹 빠지면서 그래도 좋은 점 하나, 비듬은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두운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비듬이 심했고요. 그리고 항암 부작용으로 뭐 손톱, 발톱 갈라졌었고 손가락 껍질 벗겨짐 이런 증상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영양제라 생각이 들었고 그 영양제로 7일 해독, 리셋을 하기로 합니다. 7일 동안 이렇게 주어진 제품만 먹었고, 그런데 7일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되게 기대가 되게 높아서 했는데 큰 변화는 없었고 가만히 gon곰이 생각해 봤어요. 2번의 수술을 했고 항암을 했고 방사선 치료를 했고 예방 항암약까지 1년 반 동안 내 몸에 독이 엄청 쌓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7일을 하면서 한 가지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7일을 하면서 배고프지 않다는 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쉐이크하고 영양제만 먹거든요. 근데 배고프지 않다? 세포에 영양분이 들어가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를 원했다면 너 진짜 도둑놈 신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30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30일을 진행을 합니다. 30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배고프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서 30일을 하게 되고요. 제일 처음 좋아진 것은 피곤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처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요즘 짜증이 줄었고 활력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곤함이 싹 없어졌고요. 그리고 편두통, 이제는 더 이상 타이레놀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비염. 이것도 저는 사실 바로 못 느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동수가 너 요즘에 이거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비염도 없어졌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검은색 옷,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두운색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도 너무 좋아졌는데요. 밀가루 음식 당연히 좋진 않지만 가끔 한 번씩 먹고 싶잖아요. 이제는 가끔 한 번씩 먹는 짬뽕 자신 있게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 발톱 갈라짐도 싹 사라졌고요. 근데 저는 이 리셋을 전달받으면서 소개해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몸이 건강해지면 살도 빠져요. 덤으로 살도 빠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몸이 건강해야 살이 빠지지 무슨 건강해지면 살이 빠져?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살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 동안 몸이 좋아져서 이게 저의 인바디 수치인데요. 너무 클로즈업으로 보여드릴게요. 저 68.9kg로 몸무게 68.9kg로 시작을 했는데 살 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정말 몸이 건강해지려고 한 거였는데 57.6kg까지 빠졌고 체지방만 봐주세요. 체지방 30.8kg에서 19.2kg까지 체지방만 쏙 빠졌어요. 정말 너무 좋은 결과죠. 이 사진 기억나시죠? 저 이 사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요.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당연히 거울 보기 싫었고 사진 찍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간을 통틀어 이 사진 딱 한 장 있거든요. 이 사진 어떻게 생긴 사진이냐면요. 코스트코 회원권 갱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싫어서 사진을 안 찍었던 제가 세포가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지고 이뻐지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셀카를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진정으로 웃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암 환자들은 모든 표준 치료가 끝나고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커요. 그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 나 이번에 재발하면 어떡하지? 뭐가 하나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 좋은 영양제를 표준 치료가 끝나고 받아서 그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 한 번도 스트레스 없이 받았고요. 지난 7월에 관리 해제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시 첫 마디가 저 죽나요였어요. 죽음을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한 삶만 생각하고 삽니다. 다시 건강해져서 저희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낼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